네, 창렬푸드의 진실. 언젠가부터 인터넷 신조어로 자리 잡았던 창렬스럽다라는 네.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창렬스럽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빈 강정이라고 그래요. 겉만 화려하고 뭐 실속은 없다. 이걸 네네. 먼저 창렬스럽다라고 인터넷 신조어로 쓴다고 하는데 김창렬 씨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대 포장되고 실제 내용물은 별로 없는데 뜯어보면 내용물이 없어서 실망하는. 양이 너무 적은. 양이 너무 이런. 왜 창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저는 김창렬 씨, 네. 그 DJ DOC 가수 이름을 딴 네. 브랜드에서 저런 일들이 많아서 결국 창렬스럽다는 얘기가 저기 이제 나왔는데. 김창렬 씨가 2009년인가요? 뭐, 네. 뭐 도시락 편의점에 파는 이제 도시락 없이 요새 뭐 해리 도시락은 유행이던데 뭐 그런 식의 도시락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김창렬의 포장마차 이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도시락이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겉은 정말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양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김창렬 씨 이름을 보고 사는데 도시락이 이러니까 창렬스럽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뜻을 인터넷에서 썼던 거죠. 네. 그러니까 김창렬 씨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모델료도 받고 하긴 했지만 이게 내 이름이 그렇게 쓰이니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업체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혹시 다른 데랑 또 계약한 거 아니야 이중 계약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반박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식품 때문에 네.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그렇죠. 손상을 당했다 이런 네. 내용이죠. 충분히 그런 네. 충분히 면이 그럴 수 있다고 있죠. 생각이 김창렬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차 상품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이제 10대, 20대고 SNS나 언론, 네티즌 확률이 이게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렬스럽다를 잘 모르고 아마 어르신들도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2014년까지 저 창렬스럽다는 말이 굉장히 퍼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창렬 씨가 직접 1억짜리 손배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A 회사라는 데가 어떻게 또 대처를 했냐면은 김창렬 씨도 소송을 했고 김창렬 씨 소속사도 또 같이 손배소를 소송을 네. 하니까 아니 왜 한 명만 하지 둘이 같이 했어. 그러면서 김창렬 씨 혹시 이쪽이랑 이중 계약된 거 아니야? 왜 단독 당신이 플레이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또 김창렬 씨를 압박하고 있어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김창렬 씨 굉장히 속이 타는 심정들을 많이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제품에서 세균, 대장균까지 검출이 되면서 지금 김창렬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데 그 과정을 좀 약간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계속 창렬스럽다는 그런 용어들이 안 좋은 용어로 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식품업체는 모델 계약을 한 건데 이거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더군다나 말씀한 그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네. 모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프로에서 저게 나왔던 것 같아요. 봤더니 식품에서 대장균 엄청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김창렬 식품이 대장균 나왔다 이런 얘기도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시 김창렬 씨는 본인 이미지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비록 내가 1억 모델료는 받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는 김창렬 씨가 이중 계약을 했다. 뭐 아마 다른 쪽이랑 또 다른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소송계가 어떻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나온 거로 보면 김창렬 씨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어찌됐건 김창렬 씨의 명예에 크나큰 손해가 간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다만 김창렬 씨가 어떤 그 식품 제조 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한 경우들이 있다면, 요새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으면 얘기가 좀 틀릴 텐데, 뭐 식품까지 뭐 김창렬 씨가 관여를 했겠어요. 그렇게 되면 김창렬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김창렬 씨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광고 모델인 김창렬, 연예인으로서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해당 식품업체는 사과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김창렬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류 같은 경우에 요새는 뭐 이름 빌려주면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해당 그 연예인이 뭐 직접 뭐 디자인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정말 김창렬 씨가 그 식품 제조 공정에 참여해서 보고 얘를 검수를 하는 거죠. 아 물건 김창렬 씨 이거 나오는 제품인데 괜찮겠어요? 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뭐 닭고기 한 2개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이랬다. 그렇게 되면 업체 얘기들이 맞을 수 있죠. 당신도 이거에 관여한 거 아니니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맞을 텐데 김창렬 씨가 그 바쁜 연예인이 무슨 그 도시락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닭고기가 몇 개 들어간지 제육볶음 몇 개 들어간지 다 체크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이름만 빌려주는 계약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창렬에서 책임을 묻기는 좀 쉽지. 근데 이런 좀 과대 어렵지 않을까요? 포장, 예.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이 네. 유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방금처럼 이제 그 소비자가 어떤 많은 식품업체들이 물가 가격을 올렸을 적에 사실은 그 내용물이 어느 정도 그 가격의 상승만큼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오른 만큼 내용물을 빼버리고 진공 포장을 하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식의 예, 질소 과자라는 질소 과자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창렬이스럽다라는 표현이 아마 전 우리나라 제과업체나 식품업체에 통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 내용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